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라라의 캠핑 스토리를 생략하고 거제도에서의 인연을 영상에 담았는데 라라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답니다. 12월 20일 부부는 오랫동안 꿈꾸고 있었던 캠핑카로 떠나는 세계 여행에 대한 경험담을 듣고 싶어서 거제도까지 지인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세계 여행 정보도 얻고 맛있는 방어회에 지인분의 캠핑카 요리솜씨까지 휙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영상 앞부분 라라의 일상이 끝나면 남편의 첫 세계여행 질문이 시작된답니다. 진짜 1타 쌍피라니까. 차를 잘못 1톤 구입하지 포토 캠핑카로 세계여행을 갈 수 있나요? 현대 포토에다가 그렇게 시작된 남편의 폭발적인 질문 공세에 지인의 세계여행에 대한 분명하고 확신이 가득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자, 그럼 5박 6일간의 라라의 일상 속으로 시용! 내일이면 2022년 부부의 캠핑카 유랑 생활도 5년차로 접어듭니다. 부부는 너무 행복해요. 올해가 가기 전에 온라인에서 만나 오프라인으로 이어진 만남이 또 하나의 소중한 인연이 되었어요. 이런저런 인연을 이어가며 부부는 캠핑카 유랑 생활을 아름다운 추억의 그늘로 꿰어갑니다. 제주에서 돌아온 후 잠시 집에서 정리를 하고 강릉에 머물고 있는데 30년 만에 몰아친 한파와 강풍이 부부가 있는 강릉에 올 거라는 예보가 떠요. 부부는 강릉을 떠나기로 하고 동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무조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동해 휴게소에 들렸다가 출발을 하는데 띠리리리 남편 전화가 울리고 지인 캠핑카 카페 촌장님께 전화가 옵니다. 네, 거기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강릉 지난달 세 번째 제주살이를 하다가 만난 촌장님이 올겨울 거제도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는 세계 여행을 꿈꾸며 틈틈이 자료를 모으고 있었는데 촌장님은 유튜브 집 나온 검둥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세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온 오프라인으로 세계 여행 정보를 공유하며 거제에 둥지를 들고 지내신다고 하네요. 오예! 저와 남편은 바로 오케이! 거제도로 뚱땡이를 몰고 갑니다. 거기 따뜻해요? 롱봉!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해까지 거제도 정박지였던 구조라 해변이 폐쇄되었다는 인터넷 검색 결과에 부부는 낙심을 하고 촌장님이 계시는 거제 지세포를 내비양에게 입력을 해요. 동해 고속도로가 7번 국도에 닿을 때쯤 바람이 어찌나 심하게 불던지 뚱땡이가 도로 위에서 휘청휘청. 남편이 급 긴장을 하고 자기야, 지금 계속 가는 건 무리야. 도저히 달릴 수가 없어. 바람 좀 검색해봐. 응? 저는 얼른 검색을 합니다. 헐, 뚱땡이가 남쪽으로 가는데 바람이 북서풍 초속 10m. 여보,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요. 부부는 바로 7번 국도 작은 항구에 들어가 건물 옆에 딱 붙어서 바람을 피해 하룻밤 묵어가기로 합니다. 남편이 바람 피할 곳을 찾는 중에 저는 항구를 둘러보러 갔는데 그때 마침 배에서 일하는 선장님을 만났어요. 저 선장님, 요즘 뭐 잡으세요? 요즘은 대게가 제철입니다. 오예! 저는 얼른 선장님 전화번호를 따서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여보, 요즘 대게가 제철이래요. 우리 대게 먹어요. 선장님이 삶아서 차로 배달해 주신다네요. 그날 밤 부부는 배달된 대게 한 박스를 깔끔하게 해치워요. 아유, 너무 맛있어요. 대게를 먹으라는 거 하늘에 뜻이었어. 다음날 바람이 좀 잦아들어 뚱땡이랑 가덕도로 향했어요. 높고 높은 철 구조물에 매달린 가덕대교와
멋진 바다 경치에 탄성이 절로 나오네요. 뚱땡이가 해저 터널을 빠져나와 거제도에 들어서요. 촌장님이 계시는 지세포에 도착해서 검둥이 캠핑카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부부도 뚱땡이를 주차한 후 짐 정리를 합니다. 다음 날 부부는 촌장님 캠핑카에서 차 한 잔과 함께 생생한 세계 여행 정보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진지한 표정의 남편. 그 세계 여행을 떠날 첫 수 있는 질문은 많은 짐과 그러한 시스템을 국내 갖출 수 있나? 캠핑카는 일본 라는 포토나 두려움이 봉고 큰 기반의 거예요. 캠핑카가 많은데 전자님 캠핑카 가면 무게가 보통 3.5톤에서 4톤 정도 그냥 나와요. 사실대로 그 우리 캠핑카들도 차를 뭐 시베리아를 돌아 칭찬할 생각하지 북유럽까지 말고 세계 여행이 저희가 나가서 촌장님 가능한가요? 말씀 듣고 갔는데 차 퍼지면 책임지셔야 잠깐 되는 여기서 유튜브 채널 사실대로, 김나온 검둥이님과 사실대로 함께하는 세계 그거 여행에 안 대한 된다. 확신에 이렇게 찬 얘기하시던가. 이야기들은 아니면 뭐 나라의 버스로 일상 바꿔라. 후반에 들으실 일단 수 좀 있습니다. 시원한 얘기를 좀 제일 먼저 완전 오늘이 촌장님과는 두 번째 만남인데 몸 관리하신다고 하루 한 끼만 드신다고 해요. 어쩜 제주에서 뵐 때보다 몸매가 더 날씬해지셨어요. 그 연세에 자기 관리를 어찌나 잘하시는지 개띠 멋쟁이 촌장님이세요. 부부는 한파가 물러갈 때까지 따뜻한 거제에서 며칠 머물기로 했어요. 부부는 산책을 나가요. 이게 그 공원도 넓고 탁 장소구나. 튄 바다뷰에 해루질하는 해녀분도 계시고 산허리를 돌아가는 바다 위에 잔도가 놓여 있어 멋진 바다를 보며 산책을 합니다. 셋째 날 하루 한 끼 식사를 하시는 촌장님이 점심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직접 캠카에서 하신 고등어 조림 요리. 와, 무에 실거지 넣고 어찌나 맛있게 하셨는지 직접 덜어주신 커다란 고등어랑 달큰한 무까지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가요를 뭐 주부인 저야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지요. 촌장님 너무 감사해요. 넷째 날 부부가 거제에 오던 첫 해에 구조라항에서 만난 선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해마다 이맘때쯤 거제에 오면 싱싱한 회를 공급해 주시거든요. 오늘은 일찍 들어오셨다며 요즘 방어가 제철이라고 하시네요. 지세포에서 구조라항까지 버스를 타고 갑니다. 구조라항에서 선장님을 만나 얼떨결에 소주 한 잔 얻어 먹었는데 영상에 찍혀서 나중에 남편에게 혼났어요. 선장님 배에 올라갔는데 선창에 커다란 부실이랑 방어가 헤엄치고 놀고 있네요. 뭡니까 사장님? 아, 선장님께서 방어를 한 마리 꺼내시더니 그래 하나 먹어봐도 돼요? 횟감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시라며 오늘도 손질까지 해주셨어요. 제주도에서는 제가 커다란 부시리를 낑낑대며 직접 손질을 했는데 거제 선장님은 가져가서 바로 썰어 먹을 수 있도록 손질까지 해주셔서 정말 편했어요. 다시 지세포로 버스를 타고 돌아와 오늘은 거제에서 촌장님을 만난 기념으로 촌장님과 부부가 쩝쩝쩝 맛있게 먹었답니다. 잘 어울리네. 다섯째 날 아침에 운동을 가시는 촌장님께서 산에 가셨다고 전화가 왔는데 오늘 점심으로 50년 된 짜장면집에 가자고 하시네요. 야호 외식이다. 부부는 택시를 타고 장승포로 갔어요. 처음 와본 장승포항이 참 정겹습니다. 갈치가 삼지. 저는 남편과 촌장님 뒤를 따라서 천천히 구경을 하며 걸어가는데 항구에서 망둥이를 잡고 계시는 분과 대화를 하십니다. 뭐지? 저도 얼른 다가가요. 헐, 일타쌍피. 진짜 일타 한 번에 망둥이 2마리를 올리시네요. 이야, 제주가 좋으시네. 항구 선착장을 지나 50년 된 중국집에 도착했어요. 작은 가게에 손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촌장님께서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시켜주셔서 저는 식탐이 폭발, 배 터지게 먹었네요. 5박 6일간 두 남자가 서로를 아낌없이 배려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일순간 저도 남자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나라의 일상을 마칩니다. 혹시 멋진 세계 여행을 꿈꾸시나요? 국내 캠핑카 유랑 생활을 희망하시나요? 이어서 유튜브 채널 집 나온 검둥이님과 함께하는 세계 여행에 대한 확신에 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 길 오시느냐고 고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 나온 검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라님. 아유.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시죠. 영상 한번 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커피 한잔 하시죠. 뭐 아, 네, 냄새 너무 좋아요. 준비한 건 없지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따라드릴게요. 됐습니다. 원래... 원래- 안경도 멋진 거 쓰셨네. 예, 이거 방송용입니다. 또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날씨 너무 좋아요. 네. 오늘 14도? 네, 14도. 와, 14도가 따뜻해. 10도 차이나? 네. 수도권하고. 야, 대단하죠? 아, 잘 먹겠습니다. 집 나온 검둥이 컨셉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그냥 집 나온 검둥이는 그냥 집을 나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네. 세상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아니, 제가 이런저런- 오늘 그 집 나온 사연 오늘 영상 올라온 걸 봤는데 제 가슴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너무 영상 잘 만드셨더라고. 잘 만들- 아니, 그래도 그걸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일단 용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뭐 저분 우리 롤모델이다. 에이, 세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른 유튜브 모니터링을 엄청 하는데 촌장님 유튜브는 좀 특별하다. 굉장히 휴머니즘이 배어있는 그런 그럼 아니에요. 저희 또래 선배들의 어떤 영상의 롤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전에 제주도에서는 경황이 없어서 제가 팩트를 못 여쭤봤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좀 팩트를 좀 얻어가도록 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서로 이렇게 털어놓고 물어보고. 원래 이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방향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동료 내지는 뭐 친구 뭐 나이 차이는 서로 있고 살아온 환경은 좀 다를지라도 그 여행이라는 또는 그 캠핑카라고 하는 이런 같은 적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동지라고 봐요, 나는. 그래서 그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서로 돕고 또 뭐 누군가가 이렇게 좀 적어 있을 때는 뭐 위로도 좀 해주고 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저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이 차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어쨌든 그 시베리아 바이칼을 거쳐서 유럽을 돌아서 2년 가까이 여행을 하셨는데 저희 같이 세계 여행을 생각하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준비하는 사람들은 제일 불안한 게 주행 중 안정.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차가 부서지면 전화라도 하고 뭐 차를 견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테크닉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해외에서 만약에 내 차가 퍼진다든지 또는 뭐 차가 하중을 못 이겨가지고 어디에 뭐 축이 뭐 어떻게 잘못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세계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뵙고 가장 먼저 좀 궁금한 게 이 버스를 개조해서 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누가 봐도 이건 뒷바퀴가 크고 또 거기다가 복륜이고 또 이 차체 자체도 프레임이 많은 사람이 타게끔 되어 있는 걸 개조했기 때문에 세계여행 데는 최적화되어 있을 것 같다 라는 추측은 했어요. 근데 저희는 처음에 캠핑카를 구입할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단지 국내에서 집사람하고 뭐 이렇게 장기 이렇게 집 나와 살 줄은 몰랐고 그냥 주말에 캠핑하는 용도로 이 차를 구입을 하다 보니 이제 막상
4년째 캠핑 생활을 하면서 세계 여행을 꿈꾸다 보니까 차를 잘못 구입하지 않았나. 1톤 베이스 이 현대 포토에다가 그 세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많은 짐과 그러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나라는 두려움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촌장님을 뵈면 제일 먼저 그냥 사실대로 우리 차를 뭐 칭찬할 생각하지 말고 저희가 나가서 촌장님 말씀 듣고 갔는데 차 퍼지면 책임지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무섭다. 저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가 아니면 뭐 버스로 바꿔라 이런 좀 시원한 얘기를 좀 제일 먼저 좀 듣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뭐 궁금한 상황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일단 대답은 거꾸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게 좋아 보이고 내 건 될 것 같고 저거는 뭐 내 거는 안 될 것 같고 저거는 괜찮아 보이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잘 하는데 최선의 선택과 방법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1톤 기반의 포토 트럭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녀본 그 유럽의 그 많은 나라에서 포토를 못 본 나라는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독일도 마찬가지,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차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수입을 하고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그 수많은 트럭, 캠퍼, 트럭들 중에서도 단연 한국의 현대 트럭이 최고입니다. 기아하고. 네, 전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차가 돌아다닌다는 거는 일단 그 차 기반의 부품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어떤 차를 가져갔을 때 뭐 고장이라든가 이런 염려는 어느 차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부분에 있어요. 국민성의 문제예요. 우리나라에는 내가 지나가다가 차가 고장나면 카센터라든지 정비공장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80%예요. 네. 외국의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20%. 근데 누군가 도와주냐면 그 나라 국민성들이에요. 걔네들은 누가 어려움이 닥쳤을 땐 누구나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답을 내요. 누구는 연락하러 가고 누구는 현장에서 도와주고 안 되면 자기 아는 누구 쭉 가다 보면 3-4번째는 전문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봐온 그들의 국민성은 내 나라를 찾아왔다가 길거리에서 그 어떤 안타까움을 당한 사람들을 절대 지나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생기고 나서 걱정을 해도 될 일을 생기기 전에 너무 많은 걱정들을 해. 제가 이 차를 가지고 나갔을 때 많은 부품들을 가지고 나갔어요. 실제 그 중에서 부품을 써본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혀. 그냥 다 가지고 어떤 왔어요. 부품을 이제 우선은 차종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뭐 전구 종류, 이 앞에 라이트 한 2볼씩, 그 다음에 와이퍼, 그렇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라이닝, 그 다음에 뭐 오일, 엔진 오일은 이 친구들은 주유소에서 팔아요. 정비 공장에 가면 오일이 없고, 사가지고 내가 오일을 선택해서 가져가서 정비 공장에 가서 그 수수료, 그러니까 걔네들 기술료만 내고 가는 시스템이에요. 의약 분업이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하여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놀라운 사실이 혹시 이 부품이 없으면 가서 깎아서라도 도와줘요. 자, 그러면 저도 지금 저걸 4년째 타면서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 없어요. 아스팔트만 다니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영상을 보고 또 촌장님 영상 말고 다른 유튜버들 영상 보면 좀 이렇게 오프로드를 경험하는 그 일가족의 드라마도 보고 하니까 저건 안 될 것 같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아닌 길을 들어섰을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거길 안 가야 된다는 게 답이에요. 그 답을 내려놓고 나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차가 펑크가 나고 차가 빠졌다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가 위험을 초래했다는 얘기예요. 자초한 거죠.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친구들 영상을 보면 지나가던 트랙터가 와서 끌어주고 맞아요. 지가 안 되니까 더 큰 놈한테 연락해서 가져오라고 그래놓고 결국은 자기가 한 게 없는 거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지. 결론은 그렇게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을 딱 그 정리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세계 일주라고 하는 미지의 그 낯선 나라에 간 우리는 매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차량이 털린 것도 본인 잘못이 70% 80%예요. 차량이 망가진 것도 본인 탓이 커요. 그걸 왜 그렇게 보냐면 위험을 초래했으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차는 뚱땡이나 제 검둥이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나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고 그 나라들은 물가가 싸고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거기에 특화된 차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차를 우리가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네들의 차를 고용을 하거나 그의 차를 렌트를 해서 내가 원하는 여행을 마치면 만에 하나 내 차가 들어갔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몇십 배의 이익을 볼 수 있어요. 돈을 떠나서 예. 우선 생각을 그렇게 정리하면 걱정할 게 일단 없어져요. 네. 그게 좀 다른 문제예요. 네, 그러면 뭐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예, 얘기하세요. 너무 예. 많은데 이제 좀 그 예. 여기저기 검색을 해도 예. 제가 잘 찾아볼 수 없는 좀 그런 현장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예. 그 다음에 저희 부부가 좀 걱정을 하는 게 상비 약이나 이런 의료 뭐 간단한 붕대 이런 건 가져가겠지만 만에 하나 그보다 더 큰 그 좀 어떤 병에 상처를 입거나? 당했다든지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불의의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험이나 그 각 나라별로 어떤 의료 체계나 이런 거는 좀 어떤가? 그 부분은 네.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의료 체계가 우리나라처럼 돼 있는 나라는 거의 못 봤어요. 네, 그건 알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일단 보험은 생각지 마세요. 의료보험. 보험 자체는 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여행자 여행은 말씀 중에 네, 잠깐만요. 네, 네. 지금 미국에 가거나 할 때는 여행자 보험을 들고 또 그 기본 보험을 들어야만 입국이 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단기간은 가능해요. 근데 우리처럼 일단 세계 일주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은 일단 보험은 그냥 그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여행 상품은 단기간 파는 상품이에요. 예. 최장기의 보험이 뭐가 존재하냐 그러면 유학생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 그것도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적인 게 돼 있는 특수 신분의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보험인데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 아프면 돼요. 근데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 먹는 약이나 특이 성분의 그거는 제일 좋은 게 스마트폰으로 그 약 영어로 돼 있어도 그 약에 대한 표지를 사진을 찍어 가세요. 가장 간단한 문제는 그 사진에 있는 그 약 표지에 그 영어로 된 그걸 가지고 가서 딜을 미르면 줍니다. 똑같은 성분의 예. 약을 주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배탈약인 줄 아는데 그 배탈약 중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성분의 약을 먹었느냐에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내가 돌아다닌 유럽의 모든 의약품은 거의 독일 제품들이었어요. 동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나 약은 처방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처방받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약국에서. 약국에서요. 의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약도 여기서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근데 그 나라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게 항생제. 네? 처방이 페니실린이? 필요해.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친구들은 우리랑 의료 체계가 달라요. 사람이 일단 아프면 생약이라든지 아주 약한 처방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센 거 놓고 한꺼번에 잡아버리는데 외국 애들의 그 의료 체계는 전혀 달라요. 단계적으로 엄청 섬세하게 처리합니다. 못 사는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한테 안 들어요.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항생제. 예. 또 우리가 뭐 평소에 먹는 뭐 배탈약, 그다음에 뭐 지사제 같은 거 이런 건 좀 오래 가지고 가도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약을
낮게 포장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처방 자체를 통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모든 나라의 모든 세계 일주에 대한 이거를 다 들고 파고 공부하고 가봐야 소용이 없는 게 현지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안 준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게 돼버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랬을 때 가장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현지에서 나를 만나서 나의 그 답답함을 얘기 들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려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일주하면서 제일 큰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도 다 현지인들입니다. 현지인이구나.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갔다 온 사람과 가기 전의 사람의 다른 차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좀 극단적인 질문인데 어떤 그 사이트를 보니까 엔진오일 정도는 자기가 갈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동차 기본 정비를 배워갖고 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고. 절대. 그래서 일견 타당한 얘기 같으면서도 야 그러면 자동차를 들어가지고 어디 아니면 어디 램프에 올려가지고 오일을 갈아야 되나? 예. 자, 그런- 그 문제를 얘기를 해보면 참 우리하고 다른 게 기술이나 그 어떤 그 과학적인 체계의 그런 그 시설들은 떨어져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손재주나 그걸 고치고자 하는 그 의욕과 열정은 세계 최고입니다. 거기서 모든 게 해결이 나버려요. 우리가 오일을 가져가죠? 뭘 가져가죠? 장비가 없어요. 내가 뒷타이어, 예비 타이어를 뜯어내고 간 사람인데 예비 타이어 뜯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거긴 빵꾸는 빵꾸 난 다음에 걱정할 일이지.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내린다고 해도 타이어를 우리가 꺼낼 수도 없지만 그 타이어를 내가 갈아 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런 현대 포터 같은 저런 정도의 차는 그러니까 작기하고 렌치 정도만 있거나 아니면 뭐 지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갈아 끼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베리아 상의 도로가 뭐 카센터도 없고 뭐 진짜 굉장히 그 험난한 도로이면 틀림이 없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게 있는 게 거의 비슷한 운명의 사람들이 지나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는 없는데 트럭이 씁니다. 너 내가 도와줄 게 있냐? 그러면 그 사람 장비로 자기가 도와줍니다. 아, 대단하네요. 가고 그죠? 싶다. 네. 아, 그리고 가고 싶다. 네, 그래서 나는 참 우리 같이 말한 그러니까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못하는 외국 차량의 남바가 딱 보였을 때 그 사람이 어려움이 보이면 그 사람이 해결될 때까지 나는 그 곁을 안 떠날 것 같아요. 내 마음은 그래요. 근데 뭐 같은 한국 사람이고 그러면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자기가 전화를 하든지 뭐 보험 처리를 받든지 뭐 불러오든지 이건 자기 능력이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외국인일 때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의 외국인들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어나기 전 일을 걱정할 필요 없고요. 예, 가기 전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딱 한마디 정의를 내린다면 검둥이도 갔다 왔는데 사람인 내가 왜 못 가? 그건 끝이에요. 모든 거 상관 끝이야. 아니 차를 나는 보니까 영어도 한마디 못해요. 여기 와서 차를 보니까 검둥이는 탱크야. 아니에요. 이 차는 네.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차예요. 예. 그러니까 남들은 예. 그러니까 이 크다고 그래서 이 차가 좋은 줄 아는데 전혀 오히려 저 차가 좋은 차입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항상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손에 떡이 커 보인다고 그 말이 딱 맞아. 귤 하나 드시고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니까. 아니야. 말 많이 한 것도 없고 단지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네. 예, 뭐 그 어떤 답답함이 해소가 되고 뭐 자신감이 생긴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밖에 할 줄 네.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제일 두려웠던 게 영어 못하는 마누라하고 헤어질 때 집을 못 찾아오니까 서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경우가 제일 난감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서로 핸드폰에다가
현대 위치 저장을 서로 해놓고 예, 그런 거는 팁입니다. 분명히 돼 있어야 진짜 돼요. 생생한 팁이네요. 공유가 돼 있어야 돼요. 아 근데 마누라를 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나? 아니 그러면 거기까지 드라마에는 있죠. 그러면 드라마에는. 저걸 끊어버리는 거야 공유를. 그래놓고 사람 많은 데 가서 어디 갔지? 이러고 이제 찾다가 아 드라마를 한 편 네, 찍자. 근데 사모님이 경찰서 가면 다 찾아줄 것 같은데요. 경찰서에 가면.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절대 일이 생겼을 때 경찰서 가면 안 됩니다. 네. 아, 예. 어느 나라든지. 예. 경찰서를 가면 경찰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도움이 아무것도 없어. 아. 그냥 기다리세요. 주소 써놓고. 아. 그럼 언제까지 나 주소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아요.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외국이라는 곳이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아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여기까지 라라의 집시 라이프 포터 캠핑카로 세계여행 가능한가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셨다면 바로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